감귤의 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품질 기준이 27년 만에 크기보다는 맛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도가 높으면 푸른색을 띄어도 되고 극조생 감귤은 출하할 수 있는 당도가 8브릭스에서 8.5브릭스 이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감귤값 안정을 위해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감귤의 품질 기준을 정한 감귤 생산과 유통 조례. 1997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감귤의 상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기 중심. 그러나 27년 만에 이 기준이 맛 중심으로 바뀝니다. 일단 가장 먼저 출하되는 극조생 감귤의 상품 기준이 당도 8브릭스에서 8.5브릭스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농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제주 감귤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8.5브릭스를 앞으로 9브릭스라도 가서 소비자에게 선호도가 될 수 있게끔 당도 하는데 천재지변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가을에 8월부터 비가 와가지고 당도가 안 올라갔을 때는 그러면 출하 안 할 겁니까? 제주도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8.5브릭스로 0.5브릭스 올리는 것도 상당히 힘들 거거든요. 우선은 품종 갱신하는데 더 정책적으로 역점을 두시도록 해야 되고. 특히 당도 기준을 넘으면 착색도 50% 미만의 푸른 감귤을 출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추석 전후에 당만 괜찮으면 출하할 수 있게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비상품 감귤 유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강제 착색을 하거나 비상품 감귤을 유통한 선과장은 2번만 적발돼도 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비상품 감귤 유통 물량도 1000kg에서 250kg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9월까지 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산 감귤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해양 쓰레기 유입 경로를 분석하는 모니터링 시범 사업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서 진행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정확한 분석을 위해 이미 쌓인 쓰레기를 먼저 수거했는데 한 달도 안 돼 30톤이 넘는 해양 쓰레기가 수거됐다고 합니다. 이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파제 주변 커다란 돌 위로 긴 띠를 이루며 쌓여있는 쓰레기들. 겹겹이 쌓여있는 테트라포드 아래에는 중국어가 적힌 비닐과 페트병은 물론 스티로폼과 부표 등이 가득합니다. 꽉 끼니까 이게 손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꺼내기가 힘들어요. 좁은 틈 사이에 많게는 2m 높이의 해양 쓰레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방파제로부터 7m 아래에 있는 테트라포드 사이에 나와 있는데요. 이 곳곳에 수년 동안 수거되지 않은 해양 쓰레기들이 이처럼 널브러져 있고 심한 악취까지 진동합니다. 해양 쓰레기 유입 경로 분석을 위해 그동안 쌓여있는 쓰레기부터 치우는 겁니다. 지난 1일부터 시범 사업 지역인 제주항과 한림항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32.5톤. 제주항에서는 페트병이, 서부 지역인 한림항에서는 외국에서 떠밀려온 쓰레기가 많았습니다. 제주항 같은 경우는 해류로 인해 가지고 방파제 안쪽으로 거의 대부분 쓰레기가 몰리고 있는 실정이고, 이 한림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외국인 중국에서 들어온 쓰레기나 흘러 들어온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까지 쌓인 쓰레기를 모두 치우고 1년 동안 쓰레기 유입 경로와 양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 쓰레기의 기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종류, 그다음에 분해되고 있는 정도 등을 저희가 정량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타 지자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10명뿐인 수거 인력과 부족한 장비, 대규모로 밀려드는 괭생이 모자반 변수 속에 과연 정확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가능할지 의문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온몸에 낚싯줄이 걸린 남방 큰 돌고래 종다리가 발견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낚싯줄의 일부를 잘라내긴 했지만 상처가 더 깊어지면서 무리에서 떨어져 호흡만 겨우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 위에 떠있는 돌고래 한 마리. 주둥이 오른쪽에 낚싯바늘이 걸려있고 꼬리까지 낚싯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낚싯줄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겨운지 제대로 헤엄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몸을 비틀기만 합니다. 매우 이상적인 행동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서 돌고래가 그렇게 바닥 위에서 떠서 이제 그렇게 있으면서 쉬는 장면을 보기 힘들 건데, 이 돌고래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구자읍 종달리 앞바다에서 온몸이 폐그물과 낚싯줄에 감긴 채 발견된 종달이입니다. 남방 큰돌고래 종달이는 정상적인 유영이 불가능해지면서 무리와 함께 이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제주 돌고래 긴급구조단이 돌고래 꼬리 부분에 걸려있던 낚싯줄 2.5m를 제거했지만 주둥이와 꼬리에 연결된 낚싯줄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 6개월이 지나면서 움직임이 급격히 둔해지고 건강 상태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어릴 때 걸렸던 그 낚싯줄이 계속 안쪽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보는 거죠. 계속 파고 들어가게 되면 거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구조단은 제주도로부터 포획 허가를 받았고 이르면 다음 주에 구조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포획을 해서 운동성을 제한을 한 뒤에 그다음에 물 위에 저희가 설치해둔 부력 매트에 종다리를 올려놓고 수의사가 낚싯바늘과 낚싯줄을 제거한 뒤에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현재 제주 해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방 큰돌고래는 120여 마리. 멸종위기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지만 환경 파괴와 해양 오염 속에 돌고래들의 순환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오늘 오전 재심의를 위해 교수평의회를 열었지만 재심의에 대한 의대 측 반발이 커 총장과 의대가 서로 협의할 시간을 갖고 다시 재심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4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는 오는 29일 낮 12시로 연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주도와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최종 개수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결위는 오늘 밤 늦게까지 삭감하거나 증액할 예산 항목을 확정한 뒤 내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는 공공주택 부지 매입 등 147억 원을 삭감했는데 최종 개수 조정에서는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비가 최대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을 앞두고 외교부가 제주 지역 현장 실사를 마쳤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와 내년 8월 준공 예정인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제주 신화월드 등 회의시설과 해녀 문화공연, 제주 돌문화공원 등 체험 행사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외교부는 제주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주와 인천에 대한 현장 실사도 마쳤는데 다음 달 초에 유치 계획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심사한 뒤 다음 달 안에 개최 도시를 발표합니다. 제주공항의 국제선 공급 좌석은 크게 늘어난 반면 국내선 공급 좌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공항의 국내선 공급 좌석은 487만 2천여 석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만 5천여 석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국제선 공급 좌석은 85만여 석으로 3.5배 급증했습니다. 특히 국내 항공사들이 올여름 휴가철을 겨냥해 수익성이 높은 국제선 공급 좌석을 계속 늘리고 있어 국내선 공급 좌석 감소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벌마늘 피해에 이어 양파의 생육 불량도 농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 등 남부지방에서 양파의 꽃대가 올라오거나 알이 갈라지는 생육 불량이 겨울철 고온과 잦은 비,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정된다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양파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오는 31일까지 피해 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주 삼다수 도회 판매 물류 사업자로 CJ 대한통운이 재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CJ 대한통운은 2027년 6월까지 3년 동안 제주도 개발공사로부터 2,215억 원을 받고
삼다수 280만 톤을 제주에서 다른 지방으로 운송하게 됩니다. 삼다수 도해 분류는 2018년부터 CJ 대한통운이 맡아왔습니다. 제주 지역의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226세대가 공급됩니다.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시 3도 2동에서 공공분양주택 사업 착수 선포식을 열고 2027년 3도 2동과 서귀포시 동홍동에 토지 임대부 126세대, 제주시 봉계동과 서귀포시 남원읍에 지분 적립형 100세대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임대부는 토지는 개발공사가 갖고 건물만 분양해 일반 아파트 시세의 65%에 분양되며 지분 적립형은 주택 지분의 25%만 산 뒤 최장 30년 동안 나머지를 사는 방식입니다.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 개관 40주년 회고전인 기록과 기억을 잇다가 내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열립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1984년 제주 최초의 공립박물관으로 문을 열었는데 회고전에서는 박물관 건립 과정과 40년 동안의 역사, 미래 발전 계획 등을 소개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오늘 40주년 기념식을 갖고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4.3 왜곡 발언을 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오는 7월에 나옵니다. 제주지법 민사 3단독은 4.3 유족회 등 도내 7개 단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7월 11일로 정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